안녕하세요. 올림픽 기념 학술대회 101인 101강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한국 체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강민욱입니다. 코로나가 멈춘 일상, 스포츠로 극복한다. 저는 오늘 비대면 시대 셧다운 이후 생활체육의 사회적 가치 변화에 대한 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제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다음을 전제합니다. 첫째, 이어지는 발표 내용은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체육계가 도전받는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실내체육시설 관련 정책에 따른 피해, 행정명령의 실효성,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며 감히 체육시설 종사자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코로나 이후 준비를 위한 고민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발표에 사용된 근거, 사진 등의 자료는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15분 내외의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합니다. 온라인 기반 비대면 방식이 친밀감이 높아진 시대에서 만들어본 저의 아바타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제공되는 3D 이미지 소스인데 저의 실물보다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체육학 박사로 체육시설 주제의 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대학에 출강하며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정책 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현황 등 실증 기반의 문제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참여수, 소외, 배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체육시설의 사회적 가치 변화에 대한 저의 의견을 공유하려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국내는 물론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유례없는 피해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체육계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시설은 건강 증진을 위해 땀 흘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체 활동의 장, 국민 복지를 위한 실천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감염 및 확산 방지 대책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코로나와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한 저의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 셧다운, 락다운 등 정부 및 언론을 통하여 연일 전해지는 소식으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은 피로감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방역 대책,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덧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작년부터 코로나 감염 및 확산이 발생한 주요 지점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실내 체육시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일부 개편되어 지금까지 적용 중인 정부 대응 체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 및 야외 활동을 금지 또는 축소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실내 체육시설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이용 및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당 수용 인원의 제한. 현재 기준은 모욕장업, 노래 연습장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 참여활동의 특성 등에 따른 차이점이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발표자의 논지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전과 후 생활체육시설 이용 및 공급에 있어 예측 가능한 변화는 무엇이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 위협받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된 전국의 공공체육시설과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16년 4.05제곱미터, 2019년 4.51제곱미터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5.73제곱미터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19년은 전년 대비 0.06% 증가한 것에 그쳐 이전 연도들과 비교하여 증가가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임에도 2020년의 경우 약 0.05% 증가할 것을 가정한다면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4.56제곱미터로 목표에 다소 부족함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 SOC 정책,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굵직한 추진 사업의 성과가 단계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양적 확대는 국민소득 향상, 여가시간 확대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공공과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체육시설 확충 사업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체육시설 공급 증가와는 달리 미비한 약진 또는 일부 감소 추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체육시설 공급과 이용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주장은 거대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한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체육시설 수는 약 8만 2천 개소, 전국 인구수는 5,100만 명 이상을 고려할 때, 그리고 체육시설이 유형 및 형태,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다고 하였을 때, 체육시설 공급 및 이용 변화는 복잡한 현상으로 보다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전과 후 생활체육시설 변화를 바르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일 자료인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 공간으로 풀이되는 체육시설 이용률은 공공 또는 민간 등 운영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기타 체육시설과 자가시설 이용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세부적으로 공공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복지시설, 청소년 체육시설 등이며 자가시설은 말 그대로 집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홈트레이닝을 의미합니다. 체육시설이 유형 및 형태,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변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 체육시설 이용률은 코로나를 전후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체육시설의 공급 및 이용을 통해 바라본 사회적 가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첫째, 공유에서 사유로의 공간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대체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동의 공간을 지향합니다. 종목에 따른 차이, 비용에 따른 차이 등은 있을지라도 체육시설의 기본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커뮤니티에게만 이용 및 접근을 허용, 한정하거나 대상 및 목적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가 주도적으로 확대된다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유가 전제 및 고착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제에서 가상으로의 공간 변화입니다. 생활체육은 상대적으로 함께 땀 흘리고 호흡하고 상호작용하는 신체적인 활동입니다. 코로나 감염 및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셧다운된 이유 역시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인한 비말 감염의 위험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집
또는 소규모 특정 공간에서 해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생활체육의 가치인 연대, 협동과 같은 교류 활동이 실제 환경뿐만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도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VR 기술이 접목된 e스포츠, 스크린 스포츠 등이 존재하였는데 이제 가상 공간이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흡수, 침투되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 생활체육시설의 가치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인지되었던 생활체육시설의 개념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건전한 경쟁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물리적인 필요 공간이었다면 코로나 감염 및 확산 방지, 방역 이행 등 셧다운은 역설적이게도 체육시설을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으로의 프레임 그늘 속에 방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생활체육시설의 사회적 가치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유화된 공간, 가상공간으로의 확장은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나아갈 방향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이용 및 접근으로부터 거부, 배제 또는 소외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겠으며 변화하는 생활체육 참여자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텅 빈 생활체육시설이 땀 흘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듯이 코로나 종식 이후 생활체육 참여 환경 및 욕구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극복하고 이겨내왔습니다. 미세먼지, 생활 양식의 변화 등 우리는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왔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공간으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체계의 일부로 살아 숨쉴 때 생활체육시설의 존재 가치, 의미는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생업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내외 생활체육시설 사업자, 근로자,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자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